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저희 논주모 연구소에서 이번 여름에 계속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특강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이 됐어요.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런 화면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써먹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안티그래비티에서 개발을 해봤어요. 안티그래비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미나이로 개발을 할 수 있는 IDE 환경입니다. 자, 안티그래비티에서 3단계 매개 효과 및 조절 효과 회귀 분석 프로그램 구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직접 개발을 해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단계 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1980년대에 베이런 교수님하고 케니 교수님이 이 두 분이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다? 이때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을까? 저기 미국 국방부에 가면 슈퍼컴퓨터는 있었겠죠. 하지만 집집마다, 개인마다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시절에 이런 매개 효과, 조절 효과와 같은 조금은 복잡한 구조적인 모형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복잡한 모형의 분석을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3단계 방식이다 이거죠. 이 3단계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 같지가 않아요. 그냥 회귀 분석을 3번 해서 나온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석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고 이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그 소스가 되는 회귀 모형 3개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눈으로 보면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3단계 방식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거의 보급화되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 방식, 즉 컴퓨터가 그 안에서 또 샘플을 추출하고 해서 막 몇백 번, 몇천 번을 돌려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베이런 앤 케니 교수의 3단계 회귀 모형을 이용한 매개 효과, 조절 효과 통계 분석은 아직까지도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이 3단계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분석을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번에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분석하고 한 번에 표를 만들어주고 한 번에 그래프를 작성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불편하잖아.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되지. 왜 지금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시절이니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와 그래프 같은 것들을 우리 논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에 맞게끔 내가 엑셀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정리가 딱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도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석까지 해석도 해서 모든 것을 원클릭으로 이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 아이디어에서 이번 특강에서 한번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각각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예제 데이터입니다. 이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매개 효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독립 변수 이렇게 넣고 매개 변수 넣고 종속 변수 넣어가지고 통제 변수 한 2개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한 5,000번 정도 해서 분석을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바로 나오죠. 이렇게 연구 모형의 값까지 딱 찍혀서 이렇게 나오도록 처리를 했죠. 자, 그리고 조금 불편했던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 변수 이름을 영어로 된 변수명으로 집어넣었다면 이거를 한글로 또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이 직무 스트레스 한번 바꿔볼게요. 직무 스트레스를 뭐 우울 불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울 불안.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로 모형에서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표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이 표는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제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 표 만들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 이제 1단계 분석하고 2단계 분석하고 3단계 분석해서 엑셀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를 다시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설명하는 것들 막 집어넣고, 그리고 상수 집어넣고, 통계변수 집어넣고, 독립변수 집어넣고, 매개변수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가 한 번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도 엑셀이나 워드로 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매개 효과와 관련돼서 뭐 소벨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충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분석까지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학술 논문에 그대로 결과를 기술할 수 있는 이런 해석 문구까지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 문구를 이제 전체를 복사를 해서 논문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네,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AI로 이용해서 자동으로 통계 분석 다 할 수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논문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절 효과 한번 예를 보여드릴까요? 조절 효과 분석을 예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의 예제 데이터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기술 통계표를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조절 효과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 선정하고, 조절 변수 선정하고, 종속 변수 선정해서, 자, 통계 변수도 집어넣고, 그리고 다중 공산성 방지를 위한 전처리 방식은 뭐 평균 중심화도 있고요, 표준화도 있고,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분석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해보면 요것도 이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X축, Y축 조절 변수 글자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런 그래프가 쫙 나오게끔 자, 해놨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또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 논문에다가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칼라를 안 했어요. 일부러. 예, 칼라를 해도 되는데, 칼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논문을 출력을 했을 때 이 칼라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백으로 하면서 이 선을 실선과 점선으로 나눠서 보여달라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표가 이렇게 또 3단계 방식으로 정리가 딱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엑셀에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기울기 검정 같은 거 표도 다시 내주고, 그 다음에 논문에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문을 다 내보내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니 얼마나 편리하게 논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단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뭐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는 그 중간중간에 내가 불편하다 또는 어렵다, 이 과정이 너무 중복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맞춤형으로 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구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발 기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가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고 편리해지고,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개발한 거를 논문에다가 적을 때 내가 뭐 분석 도구를 뭐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뭐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썼다라고 논문에 쓰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얘가 안티그래비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안티그래비티에 이 바이브 코딩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니까 파이썬 기반의 검증된 오픈소스 통계 과학 계산 생태계로 분석되었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고 주요 통계 패키지가 있죠. 이거는 뭐 R 언어라든지 또는 파이썬으로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용어예요. 예, 통계 패키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논문에 적는 통계 분석 방법적 근거, 이론적 배경은 뭐 이런 거를 적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 방법적인 부분으로 자료 분석에 대한 실제 작성 템플릿입니다. 국문 같은 경우에는 자,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및 실증 분석을 위하여 파이썬 패키지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제 쭉 나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문에 대한 참고 문헌들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해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 논문에다가 분석 결과를 집어넣는 거는 좋아. 이것도 뭐 즐겁고 가성비도 재미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논문에다가 이 방법적인 근거를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 오픈 AI의 코덱스라든지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또 제미나이의 안티 그래비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제시용 문구와
출처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다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근거가 있는 통계 패키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식의 특강으로 앞으로 AI 시대에 발맞춰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특강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